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K러브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2026년 1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1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포도, 두 번째 거북이, 세 번째 벽난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1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포도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시작을 알리는 1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볼 텐데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고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열기에 앞서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리딩이 올라갈 때쯤에 이제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Watchtower of the South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Watchtower of the South, 남쪽의 와치타워. 와치타워가 우리말로 정찰하는 기지? 아무튼 뭐 타워 같은 거죠. 탑이죠, 탑. 그런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적혀 있습니다. 썸머라고 되어 있죠. 1년 중에 가장 많은 식물들이 자라는 시기가 바로 이 여름이죠. 일단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가 썸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2026년의 1월은 풍요롭고 많은 것들이 수확되어지는 그런 에너지에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튼 간에 병오년을 시작하는 1월의 리딩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의 1년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요, 2026년에 어떤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에 그게 나중에 이제 여름쯤에 가서 수확을 거둔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마녀 카드 안에도 좋지 않은 카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풍요로운 한 달이 될 것이며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았어 라고 느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카드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거 어떤 건지를 좀 볼게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브릿지가 나옵니다. 다리가 나와요. 자, 브릿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리를 원한답니다. 이게 바라는 거라면 어떤 중요한 뭔가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게 뭐 여러분의 취미든 여러분의 목표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브릿지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어떤 목적물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좀 크게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포도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포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놓는다든지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좀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남아 있어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타로에서는 브릿지라는 게 어떤 누군가와의 연결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거나 그 사람과 연락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목적물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그것과 여러분이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 나만 노력하는 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꺼낼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를 꺼낼 거예요. 리브라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천칭자리 카드입니다. 천칭자리, 여러분이 천칭자리일 수 있죠. 천칭자리는 이미 지났습니다. 다음 천칭이 되려면 한참 남았어요. 9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이 천칭 자리고요.
천칭자리는 일단 룰러가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드시 어떤 생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장난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장난감이 나랑 함께 있을 때 얘가 얼마나 갖고 놀기 좋을지를 생각하고 얘가 얼마나 이쁜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칭자리 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포도 장난감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일까를 보는 거예요. 서로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포도로부터 심신의 어떤 위안과 안정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로 인해서 이 포도를 아껴주면서 이 포도도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흔히 말해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로 지금 리브라가 나왔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느끼는 균형이 있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해준다든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밸런스 있게 가는 무엇인가를 원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브릿지가 있고요. 리브라가 있잖아요. 이걸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볼 때는 천칭자리인 어떤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로 꺼냈기 때문에 왜 회사에서도 나만 너무 일하는 것 같아. 나만 너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삶에서의 중심, 밸런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여러분의 상태가 구체적이질 않아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자, 옆에 카드를 좀 더 올려봅시다. 어프리시에이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받아들임이 있네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The Thinking Man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기적 리딩은 사랑을 좀 배제하고 리딩을 하려고 하는데 느낌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사랑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솔직히 지금 이 리브라의 안에 그림도요. 큐피트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여성분이 있고 이 남성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Thinking Man이라는 카드가 새로운 사람의 출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브릿지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게 상당히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는 리딩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기적의 리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7개 지팡이부터 스타트하고요. 4개의 지팡이도 있고요. 4개의 지팡이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매지션은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요. 에이스 컵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매지션과 에이스 컵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 언더라인은 엠페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카드 리딩에 앞서서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2026년 리딩들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제가 카드 덱을 계속 바꾸잖아요. 여기에도 지금 7개 지팡이가 또 나왔어요. 제가 요즘에요, 카드를 꺼내기만 하면 7개 지팡이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7개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26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인데 매출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월급은 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도로의 매출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매출을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노력해도 막 잘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2026년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도 지금 7개 지팡이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위에 보면은 리브라가 있죠. 천칭자리가 있죠. 제가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면 천칭자리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죠. 천칭자리로부터 7자리를 돌아가서 맞은편에 있는 별자리가 양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별자리가요.
결혼할 사람, 앞으로 나와 커플이 될 사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번째 집 같은 경우는 진짜로 로맨스예요. 그러니까 뭐 썸을 타든 사랑을 하든 그냥 좀 사귀다가 불꽃이 일어나다가 꺼질 수 있을지언정 7번째 집에 마주보고 있는 그 별자리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무엇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천칭자리가 있고요. 지금 여기 엠페러, 매지션, 기타 등등을 볼 때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은 양자리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천칭과 양자리의 리딩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긴밀한 두 사람의 리딩인 것처럼 느껴져요. 아주 긴밀한 두 사람. 심지어 결혼을 해 있을 정도인 느낌의 긴밀한 사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태냐? 편의상 A와 B라고 할게요. A와 B는 지금 현재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A라는 사람은 이 관계를 거의 놨어요. 포기하다시피 했고요. 이 B라는 사람은 그래도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해서 B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브릿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이 꺼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지금 이 관계를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한번 사귀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진 상황이 된 것 같고 다시 되돌아가기는 힘든 상태인데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을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왜 이걸 받아들이게 됐냐면요. 할 걸 다 해봤어요. 노력이란 것을 다 해본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사과도 해보고 카톡도 보내보고 뭐 했겠죠. 그런데 거기서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의 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건 이제 사랑하고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떤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직원인 건데 지금 이 리딩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회사의 CEO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요.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해요. 그런데 거기서 좀 좋은 기회 하나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포도와 관련된 신상품을 하나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엎어진 겁니다. 이것만 잘 됐으면 정말 괜찮은데 이게 엎어진 건데요. 지금 여기서 좀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엎어질 때요. 어떤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이게 엎어진 겁니다. 어디라고 할까요? 포도가 많이 나는 데가 어디지? 뭐 프랑스라고 합시다. 프랑스에 포도가 많이 나니까 프랑스에서 포도를 받기로 했는데 프랑스가 안 준다. 이런 것은 프랑스의 마음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설득을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프랑스의 포도밭에 있는 그 사장님한테 뭔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안 준다고 한 거죠. 프랑스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회사로 볼 때는 어떤 분위기가요, 어디론가 지금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스의 포도를 못 받아도 잘 해낼 수 있는 회사야 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은데 지금 그 일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기적의 형태가 썸머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자체는요, 여러분이 풍요롭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랑이든 일이든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그 일은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바꾸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노력도 했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치겠구나. 일이면 일대로 다치는 거고 사랑이면 사랑대로 다치는 거고 그렇게 내가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마음이 좀 좋지 않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일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억지스럽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건 거의 뭐 80% 이상은 사랑입니다. 지금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자, 기적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을 열어봅시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기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누군가의 마음이 돌아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기적일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풍요로운 뭔가가 나와 있잖아요. 썸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기적의 형태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적은 어떻게 될지요. 좀비가 나오네요. 아, 그렇군요. 이게 왜 기적이죠? 자, 뜬금없이 좀비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름이 기적이었는데 좀비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가난 카드가 있고요. 가난이 있는데 가난이 왜 부자 남자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부자 남자가 있는데 expectation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자, 언더라인은 아하 메인 메일이 있군요. 일단요 여러분, 좀비가 나왔잖아요. 좀비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요 전반적인 흐름과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리딩은 일과 관련되어 있는 리딩처럼 보여지지는 않아요.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 안에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았던 분의 이야기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요. 지금 회사에서 상당히 높으신 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긴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제가 카드를 짚어드리고 제가 그냥 느껴지는 것들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좀비부터 갑니다. 좀비는요, 여기 보면은 땅에서 팔이 올라왔잖아요. 뒤에는 막 좀비들이 막 걸어오고 있는데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의 무엇인가가 땅 밑에서 땅을 파고 나온다예요. 그 말인즉슨 뭐 재회가 됐든 뭐가 됐든 과거의 무엇인가가 돌아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드의 포인트는 뭐냐? 과거에 무엇인가가 돌아오는데 그게 문제화된다예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마을에서 문제아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동네를 떠난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살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이 웅성웅성 되는 거죠. 아니 그 걔가 돌아왔대. 어머머, 그럼 이제 우리 마을에 또 문제가 생기겠네. 걔 또 사고 치고 다닐 거 아니야. 어떡해.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의 에너지예요. 과거에 무엇인가가 온 건데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기적인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데 가난이 있어요. 가난은 실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에너지로 볼 때는 마음이 허하다, 내가 가진 게 없다, 공허하다 이런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옆에 웰시맨이 있어요. 자, 이 웰시맨은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일단 부자 남자고요. 이 웰시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있는 나의 사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키퍼덱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웰시맨의 경우는 좀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회사의 높으신 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여성분이 있어요. 자, 이 여성분이 저는 이 여성분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남성 있죠? Thinking Man. 이 Thinking Man이 이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어떤 여성과 남성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자, 이 여성이 지금 창밖을 바라보면서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답을 해줄까?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바라보는 쪽에 지금 웰시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타로에서의 언더라인은 회장님 카드 엠페러가 있었죠. 웰시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라고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 답을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이 노력해서 마음을 돌리고 싶은 그 사람은 상당히 경제력이 뛰어난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자, 그런데 메인 메일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돌아온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헷갈리고, 일단은 가정 1,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다라고 볼 때는 웰시맨이라는 사람이 돌아오는 게 기적인데,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에게 돌아간다는 게 문제가 돼요. 그게 1번.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이 메인 메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의 과거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된다. 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사고를 좀 많이 치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적의 형태는요, 썸머였어요. 자, 풍요로운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웰스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것은 이 사람 웰스맨을 여러분이 마음에서 찾아오고 싶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찾아오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실망을 하고 어디론가 돌아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서서 여러분에게 화해를 하고 뭐 하고 이러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메인 메일이라는 사람은 과거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같이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이 좀 골치 아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만약 그게 아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볼 때는 그냥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돌아온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브릿지를 꺼냈으니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요, 왜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왜 문제시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과거에서 누군가가 돌아온다라는 카드 다른 거 있거든요. 근데 얘가 나왔다라는 말은 지금 이 사람과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겁니다. 자, 계속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정리는 해드려야 되잖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던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과 여러분이 브릿지를 꺼내 있는 상태라면은 소원해져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금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진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본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건데 그 사람이 오는 겁니다. 다만 그 사람이 오는 것은 문제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든지 뭐 그런 거겠죠. 자, 이런 카드 나올까 싶어가지고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자, 서먼 엘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밖에 어떤 누구라는 카드죠. 뭔진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싱킹맨이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떤 누군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맨이 많아요, 맨.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약간 복잡한 분인가 봐요. 남자 관계가. 여러분이 좀 남자가 많나 봅니다, 주변에. 무슨 맨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아무튼 서먼 엘스는 지금 어떤 관계에 누군가가 하나 끼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삼각관계라는 것을 네가 바람 폈으니까 그 A랑 나랑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삼각관계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또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도 가능해요. 이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분을 좋아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삼각관계의 삼각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 안에 흐르고 있는 건 그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남자 둘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서먼 엘스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서먼 엘스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의 좀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과 지금 마음이 틀어져 있는데 과거의 좀비였던 사람이 나타난다? 도 가능하죠. 나 돌아왔어, 나 봐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사람은 웰스맨인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3명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 안에. 자, 천사의 조언을 열어봅시다.
그런데 왜 기적이 썸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풍요롭고 부족하지 않고 여럿이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건 아니지.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직업의 전환이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아크엔젤 샤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직업이 바뀌는 것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게 트리거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아쇠가 당겨져서 여러분이 삶 자체가 지금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라고 합니다. 직업이 바뀌는 내용이었다고요? 직업이 바뀐다라. 회사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지금 여러분이 조금 마음 상해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이 CEO예요 지금. 그런데 일단 이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업이 전환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우주의 조언을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우주의 조언 어떤 것을 얘기해 줄까요? fuck fear. 두려움, 조가라고 합니다. 두려움 따위는 저가라고 해요. It will lie to your face.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두려워하잖아요. 이건 너무 두려워. 내가 잘 못할 것 같아. 공포심이 막 느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얼굴에 그대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쓰여지면은 너 지금 쫄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사람이. 그게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따위는 가지지 말아라. 다 얼굴에 나타나니까 그러지 말고 앞으로 밀고 나가라. 뭐 이런 의미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은데 과거에 어떤 누군가는 또 돌아오고 하는 약간 복잡한 어떤 관계에 놓여지는 한 달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거고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고 이게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사장님 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엠페러가 사장님, 회장님. 근데 지금 여기에 웰스맨까지도 사장님 카드죠. 그래서요 제가 왜 회사의 높은 분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회사의 높은 분하고 뭔가 좀 엮이게 되어서 그게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뭐가 됐든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어요. 지금 이 안에 3명의 에너지가 있는 건 맞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통 정리 같은 거 이런 거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카멜레온이 나옵니다. 자, 카멜레온 카드가 나왔어요. 이때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 이때 움직여야 돼 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의 피부 보호색을 유지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비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솔직히 이게 저는 이 직업적인 변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이 카멜레온이요. 그 먹이를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먹이가 완벽하게 내 것이다 라고 확신되기 전까지는 보호색을 유지하라는 말인 거거든요. 아무튼 확실할 때 움직여라는 말입니다. 그것 역시도 지금 이 직업의 변화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가 됐든 요것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때다 싶을 그때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딩이 너무 어려웠고요, 여러분. 뭔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어요. 지금 그 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일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셔야 될 부분은 뭔 것 같냐면 입장 정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썸머와 관련되어 있는 카드들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1월에 벌어지는 일이 여름쯤으로 가면서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와치타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정찰할 수 있는 탑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도 있나 봐요. 흘러가는 것들을. 그게 카멜레온이죠, 지금. 신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포도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1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 달간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다가오게 될지 이제 카드를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웨이크닝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인볼크라고 합니다. 어웨이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깨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위에 인볼크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켈트족의 명절 같은 겁니다. 명절이라기보다는 어떤 절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길었던 겨울이 끝이 나고 봄을 알리는 그때에 하게 되는 축제라고 해요. 그래서 2월 1일에서 2월 2일 그 사이 때 이 인볼크 축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1월의 리딩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겨울과 봄과 관련된 카드가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축제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이 카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무엇인가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닫혀 있었던, 그리고 땅 밑에 숨어 있었던 그 무엇인가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뭔가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표면화된다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눌러왔던 생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폭발해서 밖으로 표면화된다든지, 혹은 이 생각을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진짜 움직이게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뭐가 됐든 봄이라는 것 자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시작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겠다라는 의미죠. 아주 다이나믹하고 진취적인 그런 1월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요새 참 우리가 이거 없이 못 사는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안 씁니다. 요즘에. 그죠? 요즘에 컴퓨터라는 단어를 안 쓰죠. 그런데 거의 모든 것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게 컴퓨터라면 노트북이 있는데, 요즘에 뭐 데스크탑 잘 안 쓰니까 노트북이 이제 좀 오래된 거죠. 근데 노트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힘드니까 그 지금 쓰는 것은 뭐 조카나 뭐 동생이나 줘버리고 나의 새로운 컴퓨터를 노트북을 업그레이드한다. 뭐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혹은 진짜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을 바꾼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정신력이 있거든요. 나는 이 정도를 버틸 수 있어. 그리고 나에게 이 정도의 어떤 일들이 밀려 들어올 때 내가 이걸 쳐낼 수 있는 그런 나의 한계점이 있거든. 근데 그게 요 정도야 라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캐파라고 하잖아요. 캐패시티. 그러니까 나의 용량.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뭐 체력이 안 된다든지 시간이 없다든지 뭐든 간에 그 영역이라고 할까, 이것도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나갈 때 조금 더 능률적이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단순하게 보면 뭐 컴퓨터죠. 컴퓨터를 바꾸고 싶다. 솔직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으로 보시잖아요. 그것마저도 컴퓨터입니다. 따지고 보면. 옆에 어웨이크닝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 정도 되는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거북이인데요. 그럼 거북이가 요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요 정도의 바다니까. 그런데 여기가 막혀있는 바다인데 여기가 이제 뚫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좀 좁고 뭔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의 에너지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자, 한 장 더 열어볼게요. 사우스노드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사우스노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많고 많은 카드들 중에서 사우스노드를 꺼냈다라는 말은 어려운 삶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시는 쪽에 가까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선망하는 직장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는 경쟁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어쨌든 뭐 얼마 차이 안 나면 그냥 이 회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여기 가서 열심히 일하지 뭐 라고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남들은 막 그 취업 때문에 막 재수하고 요즘에 취업도 뭐 재수 삼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바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따라가는 인생 쪽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의미를 하는 게 사우스노드입니다. 뭔가를 안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려운 것을 일부러 찾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변에서 왜 저렇게 어렵게 살아? 왜 저렇게 시도해? 이제 좀 지치지도 않나 봐 쟤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좀 그만 좀 해줬으면, 그만 좀 멈춰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상당히 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순탄한 것을요,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 합니다. 그게 사우스노드의 핵심이에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해서 리스크를 가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게 나는 라면을 하나 끓여도 너무 잘 끓여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요리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가 다른 게 있었어 이래서 그쪽을 시도한다든지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우스노드가 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번 생에 요리를 라면을 하나를 끓여도 너무 잘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전생에 장금이었던가 아니면은 수락관의 상궁이었던가 약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재능을 이번 생에 갖고 왔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는 게 사우스노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좀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도전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무난하게 살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인볼크랑 컴퓨터는 뭘 말하느냐? 이 사우스노드의 반대편인 노스노드의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즉 얘네들은요 제가 보기엔 도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감정의 벽은 사우스노드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예요. 나의 삶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와 계신 것 같아요. 2026년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나의 모습을 좀 바꿔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혹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번 생에 갚아야 될 빚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생에 어떤 누군가를 죽였을 수도 있죠. 뭐 살인자였거나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업보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업보를 갚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카드긴 합니다. 뭔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흐르고 있는 느낌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이러는 걸 별로 안 하시던 삶에 여러분이 좀 따분함을 느꼈는지 아니면은 어떤 기회가 와서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투 밸류가 있어요. 그렇군요. 야, Angels of Strength도 있어요. 이 리딩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은요, 참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왜 컴퓨터를 꺼냈고 어웨이크닝이 됐냐면 지금 여러분 앞에 뭔가가 와 있습니다. 어떤 기회 같은 게 와 있는데요. 보통의 여러분 같으면은 사우스노드의 여러분이다 보니까 기회가 있어도 내가 안 할래. 그냥 쟤한테 줘 그냥. 나 안 할래. 나 그냥 원래 하던 거 할게. 있는 거에서 그냥 잘 살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쟤 줘. 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닌가 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큰 기회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아직 오지 않은 상태고 1월에 오는 거라면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이 됨과 동시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여러분이 주방을 맡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음식이 정말 맛있나 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을 뉴욕에 있는 호텔에서 여러분을 스카웃을 하겠대요.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런데 여러분의 음식을 누군가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의 유튜버들이 여러분의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호텔에 있는 사람도 와서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을 쭉 봤는데 너무 스카웃을 해보고 싶은 거죠. 이게 K푸드를 뉴욕에 좀 제대로 자리 잡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로 여러분을 스카웃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해외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집 일, 그냥 놀러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전철 타고 갈 수 있는데, 가까운데. 약간 그 정도까지만 가고 그냥 집에서 노는 거예요. 약간 그런 삶을 좋아하시는 스타일인데, 뉴욕이라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큰 기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내가 잘한다는 것을 인정받은 거 맞잖아. 어쨌든 내가 잘하니까 뉴욕에서 여기까지 와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난 잘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지 뭐 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잡아보자.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런 기회를 이때까지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카드입니다, 지금 얘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냐는 거죠. 저스티스가 나옵니다. 그래요. 저스티스. 나이트 스워드가 나오네요. 자, 일단은 요 두 장 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천칭자리의 카드이긴 합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킹컵이 뒤집어집니다. 킹컵이. 그렇군요. 그래요. 킹컵이 뒤집어지고요. 나인 스워드가 있어요. 지금 얘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카드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어떡해.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4개의 칼의 옆 방향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각각의 의미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티스 1부터 10까지 균형이죠. 균형. 밸런스를 잡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삶에. 뭔가가 지금 흐트러져 있어. 사랑으로 볼 때도 어떤 누군가와 이별되면은 밸런스가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밸런스 잡아야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나이트 스워드.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 스워드 같은 경우는 뉴스를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킹컵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킹컵은 말 그대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고 이미 닫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킹컵은 뒤집어져 있는데 나이트 스워드가 있다라고 볼 때는, 만약에 이거를 어떤 사랑으로 볼 때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마음에서 떠났고 어떤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는데, 그 사람은 정보를 들고 온 사람 쪽에 가까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보 쪽에 가까워요. 자, 그런데 나인 스워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카드. 그리고 언더라인은 4개의 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4개의 스워드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은 진짜 너 요새 뭐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그냥 집에만 있었어. 나 넷플릭스만 봤어. 라고 하는 그 에너지 있죠? 그게 4개의 칼의 정방향인데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이제 집구석에서 나와야겠다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서요, 나의 라이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집구석에서 나와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니까 두려워 카드를 꺼낸 거예요. 자, 그냥 기본적인 흐름은 그런 겁니다. 자, 제가 그냥 보여지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아주 요리를 잘하시는 분으로 가정을 하고 가볼게요. 여러분의 요리를
맛본 뉴욕의 그 호텔에 있는 그 매니저가 여러분을 스카우트하려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리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리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 것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달라요. 다만 여러분은 내가 잘하는 것이니까 그냥 꾸준히 해왔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것이 금전적으로 나에게 평안함을 줬잖아. 뭐 이게 큰 돈을 벌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였어요. 자, 그런데 뉴욕에 있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뉴욕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마음에서 그냥 한국을 떠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심지어 뉴욕까지 가서, 그럼 뉴욕에 가서 딴 걸 하나? 그것도 아니라 요리를 하래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뭔가 갈등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느끼는 건, 내가 이제 나를 깨워야 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뉴욕에서 매니저가 한국으로 왔다는 이 일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냐면, 내가 너무 나의 일을 등한시했구나,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내 삶 자체가 무너지겠구나, 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무언가가 필요했어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잠에서 깨야 되겠답니다. 지금 잠에서 깨어났다 카드가 나왔죠. 자, 여러분의 기적의 형태는 잠에서 깨어났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볼크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이 요리를 했잖아요. 요리를 관둔 게 한 2, 3년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리를 관둔 게 2, 3년이 됐다면 뉴욕에서 여러분을 데리러 올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면 킹컵이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이튼 서 있는데,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뭔가를 놨어요. 그러니까 요리라면은 요리를 놓은 게 꽤 된 건데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연락을 해서요, 다시 요리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쪽에 가깝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요리를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부자가 돼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을 원상복귀 시켜야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뭔가 의기소침이 아니라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새롭게 온 기회가 돈도 많이 가져다 주고요, 거기다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고는 싶은데 두렵기도 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져가고 있는 무슨 관계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커플이라면 만나서 여행을 간다든지 뭐 두 사람만의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카톡만 하고 그냥 연락도 그냥 대충 하고 연인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메시지를 했습니다. 과거의 누구이든지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 눈에 띄게 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해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들뜬 겁니다. 왜냐? 지금 그 새로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그 사람 쪽으로 마음이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나랑 되게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저 사람 나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잖아. 그냥 시간만 가고 있는 거잖아. 이게 맞아?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지금 계속 이러고 그냥 가고만 있는 거잖아. 아니, 한번 싸우면 그 싸움을 토대로 이별을 해보자라고 말할 텐데 이건 싸움도 일어나지도 않아. 어떻게 해야 되지?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갈등 때리고 있다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으로만 볼 때 가능한 리딩인데 지금 여기 도어트 밸류가 있죠. 지금 달러가 문 좀 여니까 확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 용기, 능력,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올 것 같아요. 자, 기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웨이크닝이니까요, 뭔가 여러분이 오랫동안 잠재워 놨던 무엇인가가 깨어나는 거잖아요.
자, 무엇을 말해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우스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하우스가 있습니다. 일단 뭔가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 부동산이죠. 뭔가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카드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이 가족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도 가능합니다. 자, 카드 열어봅시다. 토일앤 레이버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여성분은 방직 공장에서 3교대로 일을 하는데 아무런 영혼 없이 그냥 일하고 있어요. 지금도 야근인 것 같아요. 불 켜놓은 거 보니까. 토일앤 레이버가 있는데 메인 피메일이 있어요. 주인공 여자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라는 의미의 카드죠. 그러니까 방직 공장 3교대 하다가 이제 주인공은 나야 나 인데,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있다. 뭐죠? 폴스 퍼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폴스 퍼슨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진 않는데,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가난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카드를 그냥 짚어드리고요. 느껴지는 걸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하우스가 나왔죠? 카드 나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성공적인 부분으로 지금 가게 되는 기회가 와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성공은 어떤 성공 쪽에 가깝냐면, 상당히 안정적인,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편안한 성공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 같이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은 그 성공과는 좀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성공된다기보다는 점점점 크게 성공이 되는데, 그 성공이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토일앤 레이버가 있죠. 고된 노동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라고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일 자체가 힘이 든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든다. 일. 혹은 육체적으로 힘은 안 드는데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 예를 들어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소득이 너무 적다라든지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세 번째,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삶이 금전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만약에 쉬고 계시는 거라면 그 쉰다는 그 기간 자체가 좀 길어졌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메인 피메일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메인 피메일 다음에 폴스 퍼슨이 있어요. 이게 주인공 여자고 이게 잘못된 사람이죠. 저는 요 두 가지가 그냥 자신의 투영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지금 부정하는 건요, 나는 요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요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요리를 너무 오래 했나 봐요. 그걸로 계속 평생을 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그런데 이 카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좀 쉬었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가난이 나와서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자아에 대한 물음표가 생긴 것 같아요. 나는 요리를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걸 잘하는 사람일까? 근데 난 요리밖에 없잖아. 지금 살아온 나의 삶에서 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즉, 이 폴스 퍼슨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금 이 리딩에서는 이게 사기꾼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의 혼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못된 사람이지 않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여러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이 하우스와 관련된 건데요. 이 하우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멀리 사는 누군가로부터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드릴 때 그 뉴욕의 호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뉴욕에 있는 어떤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한국을 와서요. 여러분과 밥을 한번 먹자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기도 합니다. 하우스가. 그러니까 뭐 제가 뉴욕이라 말씀드렸지만 뭐 그게 뭐 도쿄일 수도 있고 뭐 방콕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고 아무튼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준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회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튼튼한 아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거고요. 여러분들의 혼란을 이렇게 나 자신의 정확한 자아로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이요. 돈이 없다라는 걸로 가장 많이 쓰기는 써요. 왜냐하면 이 카드 자체가 가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요리를 하는 사람이면 요리를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허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요리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일부터는 요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어웨이크닝이 나온 거예요. 뭔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요리를 그래 한평생 하면은 사람이 지겨워지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전생에서부터 가져온 거잖아. 나는 수락관에 기미상궁이었어.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는데 받아들이자.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꾸면은 세상이 더 커져 보일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겁니다. 자, 오라클을 올리면서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죠,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자, 에어사인입니다. 일단은 에어사인이라는 분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 친구입니다. 나이트 소드가 에어사인입니다.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인데 제가 아까 카드 꺼내면서 천칭 자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칭 자리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한다 가능하고 혹은 에어사인인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물병 자리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의 1월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에어사인이라는 에너지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다입니다. 에어사인은 1부터 10까지 명확하다를 의미하는 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명확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천사의 조언이에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 나오는데요. 아크엔젤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기장에 적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해. 우리 보통 운동 같은 거 할 때요. 운동도 시간이 나야지 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동을 할 시간을 따로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일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려고 해요. 나중에 그 일기장에서 단락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나중에 책으로 출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적어보면요. 정리가 돼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뭐든 간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충분히 또 창의적인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든 간에 좀 적어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적은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어웨이크닝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은 어떤 누군가가 메시지나 뉴스 같은 거를 가지고 올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 느낌 확실하게 드네요. 자, 풍뎅이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풍뎅이 카드.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무시되어진 것, 그러니까 등한시되어진 것, 그리고 버려진 것들 안에 비밀이 있다예요. 창의력을 동반할 수 있는 뭔가 창의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씨앗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리로 볼 때
여러분이 요리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요리를 그냥 놔버린 거예요. 요리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하지만 너무 지겨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리고 요리를 마음속에서 버린 거예요. 자,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비밀이 됩니다. 그리고 버려진 것, 내가 등한시한 것,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죠. 이런 것들 안에 아주 거대한 것이 숨겨져 있답니다. 솔직히 똥 같은 거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버려진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뭔가 창의적으로요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뭐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건데, 그것에 대한 답은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엔가 버려놨다는 거죠. 거기서 다시 찾아오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카드 읽겠습니다. Get some fucking sleep. 잠 좀 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불면증이 있거나 고민이 많으면 잠을 못 자죠. 잠을 좀 자라. 왜냐, 지금 너는 상당히 밉상이야. 사람들한테 되게 비호감이야. 왜냐면 너가 지금 상당히 피곤해 하기 때문에 되게 날카롭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짜증나. 그러니까 당장 베개에다가 얼굴을 묻고 잠을 자. 너는 원래 못된 사람이 아니고 비호감도 아닌데 너가 잠을 못 자니까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있대잖아 라고 합니다. 잠을 좀 주무시고 휴식을 취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왜냐면요, 여러분의 타로의 언더라인이 이게 잠에서 깨어나다라는 카드로도 쓰지만 피곤이 가시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도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흐름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체력적으로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느낌으로는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걸 할 때 내가 체력적으로 가능할까? 라고 하는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은요, 여러분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1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벽난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건강 챙기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기적 노크하길 바라면서 카드를 열어볼 텐데요.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열게요. 펜타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펜타클 많이 들어보셨죠? 타로에서 동전을 의미하는 게 펜타클입니다. 펜타클 모양의 초가 이렇게 5개 올려져 있고요. 이 초의 기운이 이렇게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죠.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S자로 기운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앙 쪽에 무엇인가가 모여진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리스펙트라고 되어 있죠. 존경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받게 되는 그런 삶, 사회적으로든 친구 사이에서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 도 가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Departed Loved Ones 카드가 나오네요. 아, 그렇군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게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거였거든요.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잘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소용돌이 끝에 이제 빛이 나고 있죠. 하늘나라로 잘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이제 계시는 분 중에서 하늘나라로 최근에 가신 분이 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잘 도착을 했고,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줬으며, 그리고 그 분의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게 뭐냐라고 해서 꺼낸 게 얘라고 볼 땐요,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서 좀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랑은 정말 진실했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놔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되겠죠. 이제는
만날 수가 없는 거니까. 반드시 사람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키우는 애완동물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되잖아요. 뭐 무지개 다리 건널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늑대도 있네.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겠죠. 자, 12번째 집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해서 꺼냈는데 일단 12번째 집이 났습니다. 요즘에요, 왜 이렇게 12번째 집 카드가 많이 나오죠? 일단 12번째 집은 네이털 차트에서 12번째 집을 의미를 하고요. 마지막 집입니다. 네이털 차트에. 그래서 양자리에서부터 쭉 이렇게 와서 12번째가 되었고, 앞에 11자리 집을 거쳐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랑도 했을 것이고 이별도 했을 것이고 부자였다가 가난했다가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던 한 사이클이잖아요. 그 사이클에서 이제 내가 털고 나가는 겁니다. 양자리로부터 다시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이클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키워드가 내보내자입니다. 내가 할 건 다 했어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카드 있잖아요. 얘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이제 무엇인가를 놔줘야 된다라는 쪽에 가까운 에너지들입니다. 지금 얘가. 제가 뭔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그것은 다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고 거기서 나는 이미 많은 것을 통달했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요. 커뮤니티. 자, 카드 한 장 더 엽시다. 메디션 앤 더 미러 카드가 있군요. 그래요. 야, 이렇게까지 카드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요?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는 대충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적은요, 이런 기적이 왔다고? 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밑에 일단요, 타로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헐밋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란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어른이에요. 하나같이 나오고 있는 게요, 다 여러분은 어른입니다. 우리는요, 나이를 들면 어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나이가 정말 많은 할아버지 분들 뭐 이런 분들 봐도요, 저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보다 훨씬 어린 10대인 어떤 애들이 한 가족을 이끌고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낫죠. 그런 것처럼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꺼내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른이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데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헐밋 데스. 자, 7개 컵의 역방향이 있고요. 이걸 제가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엠프레스가 역방향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4장을 꺼냈는데 하나, 둘, 셋 모두 메이저 알카나입니다.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킹스워드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요, 놀랍게도 3칼이 있었고요. 지금 여기에 엠프레스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분간 그렇게 읽어야만 될 것 같아서 읽게 되는 그런 리딩을 5분 동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지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일단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을 좀 많이 챙겨주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른이시고요. 당연히 어른이겠죠. 그런데 생각 있는 어른, 철든 어른, 그리고 책임감 있는 어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참 많이 챙겨주시는 분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캐릭터적인 부분은 혼자서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내시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장서서 어디 계획 세워서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뭐 총무를 한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시고요. 그냥
친구들도 있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볼 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이제 좀 리셋하자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6년 1월이 되면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활동적이 되자 이런 느낌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아주 오랫동안요, 뭔가 하나를 계속 꾸준히 생각을 해오신 게 있어요. 그게 뭐, 일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삶에 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가 2026년 1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벽난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팔아보려고 했는데, 벽난로 이미 파는 데 많잖아. 그럼 나는 어떤 특징을 넣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오다가, 2026년쯤이 되니까 뭔가 생각이 났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5분 리딩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벽난로를 고르신 분들 중에서. 자, 하지만 이제부터가 제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전문이기도 해요. 여러분이요, 어떤 누군가를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아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좋아했던 그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만나서 잘 안 돼서 이별이 되고 뭐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바보 타로가 아니죠.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는 여러분을 삼각관계의 삼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즉 그 사람은 어떤 누군가가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났던 거고요. 여러분이 내연녀, 불륜남 뭐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흔히 말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그 사람과 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계속 생각해 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랑은 뭐였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은요, 끝이 나질 않아요. 아니죠. 죄송해요. 여러분의 아픔은 끝이 나질 않아요. 아픈 것도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데, 야, 이 정도까지도 시간이 지났는데 또 이런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봤거든요. 상처를 이겨내려고. 그런데 그 상처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에서 자꾸 부딪히는 모순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나는 그 사람과 인연이 될 수 없어야 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분노든 뭐든 그래서 이게 잊혀질 건데, 그렇게 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이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생각을 나는 지울 수가 없어. 소울메이트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지?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기다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갑자기 샤워를 2번 할 때도 있었어요. 그것은 왜냐? 내가 너무 더러웠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난 거죠. 그런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은 잘 있겠지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카드가 뭘 의미하는 것 같냐면, 여러분이 이 에너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나의 소울메이트일 거야. 나를 첩으로 만들었든 나를 뭘 만들었든 그건 둘째 치고서라도 어떻게 그 사랑이 아닐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은 에너지 자체가 없어지게. 그래, 케일럽의 바보타로라는 걸 보니까
뭐 토성이 뭐 3년에 한 번씩 별자리를 이동하고, 그래 앞으로 당분간 30년 동안 이제 토성은 염소 자리와 물병 자리로 갈 일은 없잖아. 그것은 에너지가 떠났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나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는 이 에너지도 어떻게든 끝나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샤워를 2번 하게 만들고 가끔씩 욱 하고 막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무 짜증이 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 것을 없앨 수 없지만서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하는 그 에너지가 오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내가 이 에너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12번째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요, 결론적으로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아직도 물음표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왔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아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똥 밟은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 근데 있잖아, 나는 그게 똥이 아니었다라고 봐. 이게 어떻게 똥일 수 있어? 결혼 카드가 나온다고요?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이혼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그 몹쓸 일 때문에 이혼이 된, 아니죠. 지금 이 카드가 나오고 얘까지 같이 나온 거면 결혼이 끝이 났다면, 여러분이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삼각관계 A가 아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배우자분이랑 이혼이 됐잖아요. 그 배우자분이 그 언니랑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어른입니다. 모든 걸 달관한 어른이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매디션 앤 더 미러가요. 말도 안 나오네. 과거의 나도 나라는 거예요. 내가 족같은 일을 겪었고, 만약에 타임머신이라는 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다 걸어서라도 그 시간을 되돌리고는 싶은데, 그때 당시에 있던 나도 나잖아. 그게 내가 아닌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애는 누가 돌봐줘? 그 당시에 그 힘들었던 걔는 누가 돌봐줘? 나밖에 없잖아. 라는 느낌의 에너지예요. 솔직히 이 카드가. 결론적으로는 힐링을 하든 해결책을 찾든 그 모든 것은 과거의 나로부터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분이요, 중간에 서 있고 지금 왼쪽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거울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놨잖아요. 거울은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상처든 뭐든 그것마저도 결론적으로 나의 일부고,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요, 요렇게 카드를 꺼냈다면 여러분의 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요, 펜타클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감정적인 무엇인가를 다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실적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심적인 힘듦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무엇인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자, 기적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어떤 하나의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이 끝나서 여러분이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뭐 펜타클이 온다고 하니까 봅시다. 도대체 뭐가 올지 열어볼게요. 오, 뭐죠? 킹이 와요? 이 킹 별론데. 그렇습니다. 자, 킹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타로에 보면은 킹 스워드가 있죠.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스워드다 보니까 천칭자리, 물병자리, 쌍둥이 자리 중에 한 명일 수 있는데요. 일단 상당히 카리스마 있고 똑똑하신 분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이 킹이 킹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킹이 하나 나와 있기는 해요. 자, 킹이 의미하는 것은 주인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봅시다. 주디케이션이 있어요. 주디케이션. 주디케이션. 체인지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다음 카드는 저니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은요, bad health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웰시맨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솔직히 듣기 거북한 그런 리딩을 하긴 했는데요. 그 맥락으로 나온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이 벽난로를 고르신 분 중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디케이션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판사님이 있고 남녀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이제 이혼 조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서로의 각자 이야기를 하고 이제 들어보시고 이제 판단하겠죠. 솔직히 이 상태가 현재 진행 중인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킹이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킹 스워드가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는 이분과의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 이혼으로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며 여러분이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된다입니다. 이 여행은요, 여정에 가까워서 솔직히 이 사람과 함께 있었던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있어요. 웰시맨이 있는데 세상에 러버스가 있네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새로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여러분에게 방문을 할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 어딘가 멀리에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노크한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미래의 이야기예요. 일단 1월에 있게 될 기적은 뭐냐, 여러분이 어떤 판결 같은 것을 정확하게 내리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바꾸게 되는 그 시점에 놓여지게 되는 것 같고요. 이 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의 에너지로 볼 때 여러분이 이제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요 두 에너지가 엄청나게 큰 에너지거든요. 9번, 10번이. 체인지와 전이 거의 키퍼덱의 메인 카드예요. 요렇게 변화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바꾸게 된다가 여러분의 기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리스펙트가 나와 있죠. 솔직히 지금 여러분이요, 밑에 깔려있는 그 카드들이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라는 걸 의미했는데, 이 펜타클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가게 된다도 가능하고요. 자, 또 한 가지. 지금 이 이 킹 스워드라는 이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 킹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디케이션도 그렇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라면 여러분의 변호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새로운 변호사로 갈아탐과 동시에 그 변호사가 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을 진행을 할 때 그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이 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행을 떠나는 건데, 여기서의 주디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재판을 의미를 하긴 하지만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을 더 크게 의미를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물음표들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고 변화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정을 떠나는 건데요. 이 여정이라는 게 아주 긴 사이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 웰스맨도 있고 러버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누군가를 만나시게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새로운 연인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느껴지는 여러분의 기적은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정말로 힘들었던, 아주 오랫동안 갖고 왔던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결단이 내려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고요. 그 안에서의 포인트는 이제 모든 것은 나의 위주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게 여러분에겐 기적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했던 건 계속 어떤 자리로 계속 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나아가고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자, 오라클을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 좀 보도록 할게요. 뭐가 됐든 간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여러분이 노력을 안 했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좋지 않은 에너지에서 나오려고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렇게 카드가 나왔잖아요. 뭐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은 잘 도착했다부터 시작해서 12번째 집까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카드가 나왔는지도 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냐면 2025년 12월 지금 이 리딩이 업로드된 이 시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이 힘들었던 사이클의 끝인가 봐요. 2026년이 된과 동시에 여러분의 사이클이 바뀌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힘든 게 이제 끝나고 상당히 힘든 게 끝나고 상당히 좋은 에너지라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아무런 힘듦이 없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심리적으로든 뭐든 간에 이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 건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아침, 점심, 저녁 뭘 먹지가 생각나는 하루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단순한 삶이. 그렇군요. 러브 스펠이 있습니다. 어머머. 사랑의 묘약에 마법이 걸리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오긴 오거든요. 지금 러버스가 와 있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지게 되나 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랑에 빠진다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의 에너지가 끝난다는 말인 것 같고 누군가가 오나 봐요. 그 사람 이 사람인가? 아무튼 1월은 아닌 것 같고 1월에 누군가 나타나나? 나타난다는 그런 느낌은 없는데 나타난다라고 볼 때는요. 아무튼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자, 신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크엔젤 산달폰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천사들은 선물을 보내줄 거거든. 너의 창조주로부터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들었던 어떤 누군가가 있나봐요, 우주에.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선물 보내주는 건데 두 팔을 벌려서 그것을 받으렴이라고 하거든요. 자, 뭐가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하잖아요. 그 삶에서 아주 괜찮은 사람도 만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가장 많이. 근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 아파했던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거꾸로 나왔어요. 물속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물속 카드가 나왔습니다. 정면으로 응시를 하랍니다. 용기를 내서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용기와 함께 맞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뭔가 도전할 만한 무엇인가가 오는 것 같거든요. 느낌적으로는 요 사람입니다. 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고 러버스가 될 사람. 이 사람을 맞닥뜨릴 때 용기를 내서 가보랍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선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느낌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러브 스펠부터 다 이어지거든요. 지금 요렇게. 그래서 마음속에서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이제 내보내고 자동으로 내보내질 겁니다. 이 돈 많은 분이랑 여유롭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이 뭘 갖고 있냐면요. 저 솔직히 요 카드가 딱 나오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회복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못 이겨낸다든지 이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아픔은 마음속에 늘 가져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아픔들을 못 이겨내고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 바뀌게 될 거니까 새로운 분과 함께 잘 가시면 된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자, 조언해봅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쳐다보지 말아라. 그 누구도 쳐다보지 말아라.
당신은 좀 혼자 있을 필요가 있다. 왠지 알고 있지? 카드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여러분은 혼자 있거든요. 제 느낌적으로는. 솔직히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너무 정신사나운 상황들이 많아서 여러분의 중심을 좀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수근수근하는 애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인데, 지금 여기에 커뮤니티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커뮤니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리딩을 한 건데, 만약에 이 커뮤니티, 즉 사람들과의 엮여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혼자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을 아끼는 것,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로 좀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봐라 라고 해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카드는 다 꺼냈고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여러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답도 찾고 마음에 아픔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냐면 에너지가 여러분을 꽉 잡아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주의 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력이 웬만해서 그렇게 쉽게 이렇게 우리를 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 딱 붙어서 걸어 다니죠. 아무튼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힘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없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도 나타나고 할 거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벽난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한 달 만에 가지고 온 나에게 다가올 기적을 해봤습니다. 2026년 첫 기적 리딩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한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